아베 씨는 몇 가지의 식품 첨가물로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청량음료를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僕らは飲めません。噂の東京チャンネルでこれ伸ばしたんですよ、OL に。うえ、飲めません、これ。どうして甘すぎますだろう。ところが、添加物を入れると彼女は忍びました。美味しい、これって。 냉수에 색을 내는 합성 착색료, 단맛을 내는 포도당과 이소메라제, 그리고 과일향을 내는 합성 착향료를 섞었더니 마치 마술처럼 향기로운 청량음료가 탄생했습니다. じゃあここで一応ありますね。これ水使いです。いっぱい入れると酸っぱくなるんですよ。だね。でもね、これだけのブドウ糖加工の混合の粉糖を取ります。これ 50g なんですよ。こんなの飲めますか？飲めないんですよ。これを飲むんですよ。添加物が入ると。 3%の MC가 돼요. 이 한 잔의 청량음료에 밥그릇 하나 분량의 당분과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관중들은 음료수의 시음조차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베 씨는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사골라면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식품 첨가물을 몇 개 섞으니 간단하게 사골라면의 스프가 완성됐습니다. これですね。 これは豚骨ラーメンのほら 국물이 아니야? 色合格はいどうぞはい 식품 첨가물은 마법의 가루처럼 그가 원하는 모든 맛을 창조해냅니다. とろみがいるんで 뜨거운 물을 붓고 그 속에 다시 식품 첨가물 가루 몇 개를 섞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구수한 사골 국물이 만들어졌습니다. ちょっとネギを入れすぎてさ 아베 씨는 최근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식품 첨가물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でもこれ持って帰ると子供お母さん信じてるからバカを食べますよ。これ全部取るんですよ。それでアトピーになったとか切れたとか言ったって誰のせいですか？国のせいじゃないですよ。無頓着で買ったお母さんのせいでしょ。その分お母さん楽ができたんだから。それを大げさに言うから僕が化学物質の光とかを言うんですよ。 식품 첨가물의 탄생과 범람은 싸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유통과 보존을 늘리고자 하는 생산업자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공동 창작품이라는 게 그 결론입니다. 主人の体調が良くなったことと私自身がアトピー性皮膚炎だったのが治ってきたっていうのが 그는 한때 자신이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첨가물들을 들고 일본 전역을 돌면서 그 감춰진 진실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だって大変にこれはねほんの一部だ。でもこれだけで食べ物が50から60できるよ。インスタント食品だって50から60できる。ジュースがあれだ。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のああいう粉ができる。そうした判断をあなたします。 僕は食べてはいけないとか言って一つもあれを見せると誰も食べなくなりますよ。でこれはネズミの実験しかしてないよ。自分がこれでいいなと思えば取ればいい。安くて便利だから。 좀 충격적이죠. 네. 아이는 엄마가 사준 것을 믿고 먹는다는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엄마가 갖다 주는 그 음식이 독약인지 아닌지 아이들은 보지 않거든요. 그냥 먹거든요. 근데 엄마조차도 그것이 독약인지 아닌지 보지 않고 준다면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아파지고 내 가정이 아파진다면 그 책임은 누굴까요? 엄마가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지혜로워야 되는 건 이런 것들 때문인데 사실 이런 지혜로움을 갖기에는 알 권리가 참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줘야 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자들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까 아베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 때문에 충격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아들 생일에 아내가 미트볼 음식을 했는데 그걸 자기가 얼마 전에 개발했던 거였던 거예요. 그 아이가 입으로 먹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죠. 내 아들도 소비자구나. 그때 알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사표 내고 이 길로 뛰어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일본에 한 1,500가지 이상의 식품 첨가물이 있는데 이분이 맛으로만 느껴서 알아낼 게 100가지 정도 알아냈어요. 우와. 그리고 자기가 먹어보면서 아 이거는 뭐 글루탐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구나, 인산칼슘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해체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미트볼을 먹었을 때 아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이거 맛있다고, 아이 좋아한다고 얘기했다고. 그거에 진짜 자기는 그러니까 먹지, 왜냐하면 이분이 이 미트볼을 만들었을 때 그분이 그 의뢰했던 사장이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돈육을 이렇게 수입했는데 그게 물이 질질 흘릴 정도로 아주 완전 폐기물이었대요. 폐기물. 근데 그 폐기물에다가 폐기되는 닭고기 있죠. 이렇게 알을 다 낳고 폐기되는 닭고기를 이렇게 갈아서 점성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완전 쓰레기로 만든 음식이었대요. 근데 대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자기는 법을 범법하지 않는 불법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아주 건전하게 만든 거예요. 정당하게 돈을 벌었고 자기가 그것을 개발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쓰레기를 내 아이한테 주고 있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렇겠죠. 저희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으면. 근데 사람은 정말 망각의 동물이 맞나 봐요. 이런 걸 봤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셨죠? 음료 그 눈앞에서 만들어서 주니까 못 먹잖아요. 근데 마트 가면 그걸 사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각의 동물이 맞아요. 저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라면을 먹겠다고 할 때 먹지 마 그랬어요. 제가 라면 먹자는 게 맞구나. 이렇게 음료수 아무렇게나 누가 주는 거 먹지 않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먹게 하고 그러잖아요. 화학조미료는 독성이 적지만 각성이라는 게 생긴대요. 내분비 기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어지는 거죠.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원인 되는 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현상에만 주목하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식품, 첨가물.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양념 같은 것들 보시면 카라멜 색소 되게 많거든요. 이 카라멜 색소가 어디 들어간지 아세요? 갈색빛이 나는 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저희들 이제 음식 사 먹으러 가면 찜닭 보이시죠? 네. 찜닭 먹어보면 아주 짜지 않은데 되게 달면서도 짭짤하면서 색깔이 너무 진하고 예쁘잖아요. 네. 카라멜 색소 100%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고는 간장 색깔을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 갈색 못 만들어내요. 그 색깔이 왜 필요할까요? 맛에서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 잘 팔리기 위한 눈속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런 색소. 그런데 카라멜 색소가 다량 복용 시 백혈구를 파괴해서 면역력을 저하하고요. 그러면 발암도, 여기 잘 안 보이시죠? 발암물질로 바뀌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잘 먹는 햄, 아이들이 이거 없이는 못 살죠. 그런데 이런 육가공, 절임 음식, 명란 젓갈 뭐 이런 것들은요 식품 첨가물 세일즈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래요. 아까 흐물흐물해지는 명란젓이 탱탱해진다고 하잖아요. 식품 첨가물만 들어가면 다른 거보다 아주 월등하게 얘네들이 놀랍게 변하거든요. 햄의 원재료와 첨가물 봤을 때 무첨가 햄이라고 한다면 이게 다예요. 그런데 첨가물 일반 햄은요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돼지고기 100kg 가지고 이제 푸딩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가공햄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가공을 120kg, 130kg.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세요? 20kg, 30kg가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네, 거의 다 물의 무게긴 한데 물을 넣었을 때 얘가 고기하고 잘 안 섞이잖아요. 그럼 젤리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주사 바늘에 한 100개가 이렇게 꽂혀져 있대요. 그걸 막 팡팡팡팡 친대요. 그러면 걔가 그러면서 탄력이 막 생기면서 막 이렇게 스펀지 같이 톡톡톡 올라오거든요. 신기하죠. 그런 걸 우리는 먹는 거죠. 근데 거기가 색깔이 이상해지잖아요. 원래 고기 색깔이 아닌 다른 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색깔 넣고 맛을 넣고 향을 넣죠.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재료가 들어가면 그런 거 안 넣어도 되는데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런 걸 넣는 거죠. 눈속임 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그것처럼 가짜를 진짜같이 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면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들 중에 간장이 되게 대표적이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장 만드는 거 잠깐 볼게요. 이런 말들부터 9가지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혼합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탈지대도 70g을 재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콩 대신 탈지대두 가루를 준비합니다. 탈지대두는요, 원료 콩을 이용해서 콩으로부터 기름을 제거하고 남은 찌꺼기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콩기름 만들고 나머지 이 탈지대두에 물을 넣어줍니다. 네, 물을 넣으시면서. 네, 다음은 염산을 넣어서 가지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염산은 매우 유독하기 때문에 흉무드로 옮겨서 염산 50g을 넣어서 예, 그렇습니다. 간장에 염산이 들어가요? 예, 염산을 예, 이 강력한 화학물질 염산이 탈지대두에서 아미노산을 분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용염산을 준비한 탈지대두에 붓습니다. 염산과 탈지대두가 서로 잘 혼합되도록 흔들어서 섞어줍니다. 이것을 가열한 후 3일 동안 방치하고 나니 맛있게 변해집니다.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당들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갈변이 된 것입니다. 끝이야? 그 다음에 뭐, 현재는 혼합한 염산으로 인해 산도 pH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칼리성 물질인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 용액을 중화시켜줍니다. 뭘 다 만들어? 만든 거 참. 만드는 사람이 일단 뭐 간장 그리고 이 용액을 거름장치를 통해 진전물을 깨끗이 걸러내고 나면 염산으로 분리해 만든 산분의 간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장 빛깔이군요. 어떻습니까? 간장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고 마는데 그렇다면 맛과 냄새는 어떨까요? 아직은 간장 같지 않아요. 하지만 역겨운 콩비린내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간장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서 맛과 색, 뭐 이런 것들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첨가물을 넣어서 맛과 색 등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구나. 먼저 강한 짠맛을 없애기 위해 앞서 제조한 산분해 간장에 물엿과 식초를 첨가합니다. 예, 감칠맛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글루타민산을 도량했습니다.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MSG라 불리는 합성 조미료도 첨가. 예, 색깔을 내기 위해서 캐러멜 색소를 도량했습니다. 간장 색을 내기 위해 캐러멜 색소까지 넣어주는데요. 소량 첨가하는 그 물질은 무엇입니까? 이건 소위 방부제라고도 불리우는 보존료가 되겠습니다. 합성 보존료 소르빈산 칼륨까지 넣고 마지막으로 수량을 위해서 넣는 활성탄입니다. 활성탄은 대략 1% 정도를 넣으면 됩니다. 그 생김새가 마치 석탄가루 같은데요. 앞서 제조한 산분해 간장에서 나는 역한 콩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이 활성탄을 첨가합니다. 활성탄은 간장 안에서 탈취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냄새가 사라질까요? 간장에 활성탄을 넣고 찌꺼기를 한 번 더 걸러준 후 이것만 진짜 간장이 이 산분해 간장에 양조 간장을 10%가량 혼합하여 간장의 향까지 더해주고 나면 혼합 간장 완성. 그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스펀지가 직접 제조한 혼합 간장입니다. 이게 맑아진다. 저게
그리고 이것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혼합간장인데요. 어떻습니까? 간장 색과 투명도가 모두 비슷합니다. 이 두 간장 모두 탈지대도를 염산으로 분해해 만든 혼합간장입니다. 맛과 냄새까지 비슷할까요? 직접 비교해 봅시다. 용감하게 이거만 먹고 두번 했잖아요. 똑같은데요? 에이, 진짜 못 먹겠다고 한 걸 저렇게 첨가물을 넣으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잖아요. 아까 그 전에 아베씨 강연에서도 어떤 분한테 이 일상과장이 들어가 있는 걸 먹였을 때 너무 달아요 그랬던 게 그 다음에 첨가물 넣었을 때는 맛있다고 하면서 먹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첨가물에는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안정성 검사라든가 아니면 독성 테스트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이 독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가지 물질로만 해요. 그러니까 단품의 그 물질 가지고만 독성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20가지, 30가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성의 검사에 있어서도 아까 동물 실험 얘기했죠. G 정도? 동물 실험을 하는데 이 쥐가 우리와 아무리 같은 포유류를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소화체계, 생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이게 테스트 안전성을 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실험하는 거죠. 근데 실험했는데 별로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색소, 무파이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더 비싸거든요. 같은 그 어묵을 사더라도 이게 오무 뭐 이런 거 있으면 쓰리무 뭐 이런 거 있으면 되게 비싸잖아요. 좀 더 1,000원, 2,000원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죠. 한 몇 가지 좀 바꾸고 몇 가지 조금 뺀다고 해서 그 첨가물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갔겠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눈속임 마케팅이다 라고 할 정도예요. 아까 이렇게 간장에 대해서도 보면 간장의 원재료를 보면 대두간장으로 보면 콩민, 식염이 다예요. 근데 신개념 양종 간장, 뭐 이렇게 탈지 대두, 3분의 간장 뭐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100% 여기 같은 경우에 90몇 프로가 예를 들면 대두라면 저쪽에는 10몇 프로, 20몇 프로가 대두인 거예요. 나머지가 다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되게 많이 봤던 것들도 있으시고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것도 되게 많죠. 아미노산 화합물이라는 것이 이제 가끔 이렇게 보시다 보시면 나와요. 아미노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왠지 단백질 같아요. 아미노산 하면 단백질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 빠진 물은 화합물이래요. 아미노산 화합물 총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렇게 2006년도 9월 7일 날 완전 표시제가 생겼대요. 식품에 대해서 모든 첨가물에 대해서 다 쓰라고. 그전에 안 썼어요. 2006년 이후에 9월달 이후로 이제 그게 법이 바뀌면서 모든 식품에 다 들어간 거 다 넣어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하지만 거기 예외 조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괄 표시. 그 다음에 표시 면제 같은 규정들이 있거든요. 일괄 표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유화제하고 점증제는 거의 짝꿍이에요. 유화제 아까 물과 기름이 합쳐지는 거 얘기했죠. 근데 거기 약간의 이렇게 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증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짝꿍이라서 얘네들은 일괄 표시만 해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도 한 개만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넣어도 되고 두 개 아니라 세 개, 네 개 있다 하더라도 걔랑 비슷한 종류면 그냥 하나만 표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삼각김밥이 20종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는 한 13개? 그 이하로 써져 있거든요. 완전 표시제니까 다 써져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일괄 표시제라든가 표시 면제가 있으면 거기에 써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반수 정도로 그냥 제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뒤에 있는 걸 보더라도 그걸 100%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원포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원, 착한 가게 착한 행복. 원포원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1998년 한국 암에 있는 중소기업과 선생 프로젝트 원포원을 운영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우수한 상품을 부여하고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더 넓은 상생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아메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웃과 사회와의 공생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한 원포원 착한 가게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원포원 착한 가게 프로젝트는 사회적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마케팅 홍보활동 지원 및 판매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지속경쟁, 취약계층 고용 확대에 기여한 후 판매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우딜 사이클을 실천합니다. 오리지널 그린컵, 업사이클 냄비 받침, 바디킥 콘스포츠 타운, 오가닉 손수건까지 착한 가게 제품들은 착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식수 개선 사업,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 결혼식 지원, 저소득층 어린이 아토피 치료 지원,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옥수수 농가 지원까지 한국 아메이는 원포원 착한 가게 런칭으로 사회적 기업, 소비자를 아우르는 착한 소비를 통해 이웃과 사회와의 공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좋은 생활, 좋은 사회를 위한 한국 아메이, 원포원 착한 가게. 이런 것으로 시작한 게 바로 원포원이에요. 아마 원포원을 설명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아메이하고 되게 많이 닮은 것.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방금 보았던 간장, 마치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이 이렇게 뭐 하나 좀 이렇게 그냥 부글부글 흐리더니 1년 농사, 몇십 년 농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간장들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았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양조간장인데요. 옛날 전통 방식처럼 뭐 1년을 두고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양조간장 원액을 98% 넣어서 양조간장은요 6개월 이상 진짜 숙성하는 간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만들지만 그게 72시간 염산으로 분해해서 그냥 바로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담가서 6개월 이상을 숙성시켜야지 되는 게 바로 이 양조간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합성 보존료라든가 합성 감미료라든가 합성 착색료가 없다는 거예요. 착색료 하면 색깔이 아주 예쁜 알록달록한 사탕, 껌 이런 과자 같은 거 생각이 나실 텐데 이것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안 좋냐면 ADHD 아시죠? 그것들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가 이 타르색소, 그러니까 색소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만 들어가도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데 2가지 이상이 되면 그 영향력은 배가 된대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소가 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색소 거의 없어요. 색깔이 하나인데도 한 가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들어가고 아이들이 먹는 것들 중에 색소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색소들도 몇 가지 있어요. 그럼 어른들은? 애들은 안 먹어도 되고 어른들은 먹어도 돼요? 아니죠. 사실은 안 좋지만 그래도 어른은 애들보다 튼튼하니까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 안 좋다는 거죠. 근데 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법은 이 사람이 약한지 이 사람이 체질이 아픈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어디서 더 많이 먹고 오늘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이런 것만 먹었는지 아닌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보는 거죠. 이것만 먹었을 때.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먹어서 죽지 않으니까. 시판용 명품 양념,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많은 재료들을, 맛을 내는 재료들을 혼을 파서 시죠. 예전에 주라스 선생님이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는데 전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이거 고춧가루가 구두약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구두약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다른 데서 고춧가루 볼 때마다 이렇게 검붉하면서 왁스같이 반짝반짝하는 거 보면 혹시 고추약이 그대로 들어간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짜 정말 많다는 거예요. 중국산 섞은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판매한 옥자, 적발, 탄저병 중국산 고추로 고춧가루 제조, 대량 유통 이런 식품이 문제가 많은 것들이 유통이 되는 건 이제 너무 일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산이 나쁜 것만 있진 않아요. 사실 좋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수출해 올 때 우리나라 업자들이 굉장히 저렴한 걸 원한대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주려면 어쩔 수 없이 이상한 걸 넣어서 첨가물 넣듯이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두약 너무 저가의 음식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포원 제품에 고추장 있잖아요.
네. 다들 드셔보셨나요? 네. 올해 저는 고춧가루를 잘 못 먹어요. 고추장을 위가 조금 안 좋은 편이라서 매운 걸 잘 안 먹어서 사실은 그거 하나를 사면 몇 개월을 두거든요. 근데 시판용 고추장은 1년을 둬도 2년을 둬도 심지어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아이가 아주 좋아요. 변하지 않아요 별로. 그쵸? 뚜껑을 열지 않은 이상은 마르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아메이 거를 한 6개월쯤 이렇게 반도 아직 안 먹었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얘가 약간 색깔도 약간 검해지고 마르고 냉장고 안에 있는데도 뭔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얘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방부제가 없다는 얘기. 방부제가 별로 안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달라 보였거든요. 엄선된 국산 원료 3대를 이은 발효 비법으로 전통 고추장의 깊은 맛과 향이 살아있다. 100% 국산 원료만을 사용한다. 아메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원펀이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할머니가 만드셨다고 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파시면 안쓰러워서 이렇게 어디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아파트 같은 데 지나가면 이렇게 그 공원길 같은 데 사이길로 할머니들이 야채를 이렇게 뜯어가 파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샀다가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사시는 줄 알았는데 동네에 사시는데 그분이 어디서 그 야채를 공부해 오시냐? 마트. 아니요? 아니요. 거기 화단에서요. 화단에서 심으셔서 화단에서 하시는데 화단이 동네에 치거든요. 왜냐면 잔디 관리하시냐고 수목 관리하시냐고 1년에 몇 번씩 치시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맞는 걸 제가 모르고 공수를 산 거예요. 제가 그 뒤로는 자신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생육도 믿을 수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생육은 터 검사 만든 이상한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 좀 팡팡 터졌죠, 몇 번? 그 다음에 녹차 쌈장. 이거 되게 맛있죠? 맛있어. 네, 맛있어요. 100% 국산 생마늘, 생파, 청양고추 이런 거. 100% 국산 원료만 사요. 게다가 아까 고추장은 얘네들 투명한 용기인 거 아시죠? 쌈장으로. 근데 얘네들이 투명한데 이렇게 시쳐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없는 게 없어요. 그게 이렇게 플라스틱은 좀 이렇게 색소 같은 게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물들잖아요. 근데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빠져서 저는 그거를 다시 이제 마늘 담는 거 용기를 쓰던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깨끗해요. 거기에 빨갛게 되면 다시 담기가 어렵잖아요. 불투명한 건데. 근데 되게 깨끗하게 하는 거 보면서 색소가 없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껴요. 왜 빨간 색깔로 고추장 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색소 때문에. 색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된장. 그다음 100% 국산콩로만 만드는 거. 제가 예전에 마트에서도 못 사겠고 할머니한테도 못 사겠고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보니까 된장 만드는 그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갔었거든요. 직접 된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로 그걸 매해마다 하신대요. 그래서 그냥 한 1kg 정도를 그냥 매해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들이 다들 있는데 어디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노동이에요. 요즘은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들 되게 바쁘거든요. 해야 할 게 많아요. 아이들 스케줄 관리하는 것도 엄마의 몫이고 집안을 관리하는 것도 엄마의 몫인데 그 된장 하나 소스 하나 다 일일이 만들어가면서 못 산다는 거죠. 결국은 몇 가지는 지킬지 몰라도 몇 가지 대다수는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념이 있다는 거,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소금. 소금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메이 사업이 아닌 소비자 분들도 이 소금 사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고온에서 2시간 이상 정통 방식으로 구운 천일염, 국산 송화분으로 만든 송화소금. 이 국산 송화분이 얼마나 기간 동안에 모아지는지 아세요? 잘해야 1, 2주. 네, 1, 2주. 한 달도 아니고 잘해야 1, 2주.
그러니까 송화소금은 다른 소금에 비해서 3배, 4배 비싸요. 그 양도 매우 적어요. 그런데 얘가 고온에서 2시간 이상이래요. 저는 이 문구가 그냥 써진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별 뜻 없이 원래 구운 소금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구운 소금이라서 다 같은 구운 소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소금이요, 구운 소금이라 하면 1단계 400에서 450도를 1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이렇게 구워주면 유기물과 비소가 제거가 된대요. 그리고 2단계로 550에서 600 정도를 30분에서 4시간 정도 구워주면 비소, 산화물, 카드뮴까지 다 제거가 되고요. 3단계 600에서 800까지 급격히 감소해서 초기값이 한 20%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4단계 800도 이후에서는 완전히 감소해요. 아메이의 그 고온이라는 게 800도 이상이거든요. 800도 이상이 2시간. 그런데 이 2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구운 소금 하면 그래 400도, 500도, 600도, 800도 이상이 되는 것들을 진짜 몇 시간 동안 굽는 줄 알아요. 근데 마케팅은 왜 우유도 지난번에 들어보셨잖아요. 짧게 고온에서 착 살균하는 거랑 저온으로 몇 시간 살균을 30분 이상 살균하는 거랑 틀리다고 했죠. 그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시설비, 이런 시간이 다 돈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800도라 하더라도 10분, 1시간도 안 되는 10초. 요거만 싹 지나가고도 구운 소금이라 쓸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구운 소금이잖아. 구웠잖아요. 800도에서 10초. 10초, 20초, 1시간. 또 안 되는 시간. 1시간까지 하는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눈소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온에서 2시간, 800도 이상에서 2시간 한다는 건 정말 제대로 만든다. 그래서 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동안 이슈됐었죠. 네. 소금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단톡방에 올라온 자료에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800도 이상의, 그러니까 800도가 아니라 5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이렇게 전소된대요. 플라스틱이 사라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800도 이상이면 된다고. 근데 다른 이 송화소금이 브랜드를 여러 가지에서 아메이도 유통하고 또 딴 데도 유통을 하는데 딴 데는 이렇게 800도까지 안 한대요. 그래서 아메이의 수차례 권유를 했대요. 이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낮추고 좀 짧게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낮은 단가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메이에서는 그냥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업가 입장에서 좀 바보 같은지 좀 미련한지 시간을 그걸 모르나? 개념을 모르나? 경제성 모르나? 효율 모르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것을 떠나서 제대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닮았죠. 네, 아메이 닮았잖아요. 아메이 닮은 이유는 이 회사가 아메이를 닮은 것이 아니라 아메이가 그 기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닮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송화소금이 그래서 옛 선조들의 쓴맛을 제거하는 정통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송화는 매년 5월에 소나무 화분인데 신라 때부터 한방 고급 재료로 쓰였던 거고요. 송화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수분이 7.6%, 단백질 17.4%, 지방이 8.45%, 탄수화물이 63.4%, 무기질이 3.2%, 그리고 비타민C가 아주 많은 가루래요. 그래서 몸에 되게 좋대요. 단백질, 고단백질. 그런 거고요. 졸리시죠? 아니요. 천천히 얘기하죠. 빨리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800도 이상의 2시간, 3시간을 구운 천이요. 그 다음에 통화분을 잘 혼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청정지역에서 엄격한 관리, 쓴맛 성분을 제거, 합성, 착색물을 제거 없는 만드는 과정은 이런 거라고 해요. 자,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양념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국을 끓여도 그렇고요. 어떤 뭘 해도 우리 사실 다시다 국물 넣으면 더 맛있잖아요. 하물며 다시다를 우려서 끓인 그 물조차 어디 양념에 넣어도 그게 맛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양념들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약간의 수고가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양념의 가치를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아메이에서 만든 이런 양념들이 이거 너무 비싸다, 저건 더 싼데, 같은 양념인데 얘는 더 비싸고 얘는 더 싸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 제대로 만드는 그 발효 양념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뭐 몇 가지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버리는 거하고 진짜로 제대로 우리고 천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거라는 거 조금 생각해주면 되게 좋겠죠. 이번에는 약간의 재료 같은 것들 좀 볼게요. 미역. 미역과 김 같은 경우에 아메이 원포원에 들어오는 건 중국수석 검사가 돼서 들어오죠. 중국수석 검사가 돼서 들어와요. 말이 막 끌리려고 그러네요.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들을 굳이 크게 대서특필하지 않아요. 우리 중금속 했어요. 검사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죠. 먹거리니까 검사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저는 아메이 이 미역을 듣고 처음 알았어요. 어린 미역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물에 불리지 않아도 미역이 미역국이 된다는 거. 옛날에 급하게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누구 생일이라서. 근데 전날 불리지 않았어. 아침에 안 풀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음식 해본 진짜 다들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뭉쳐있는 거예요. 국 끓였을 때. 저는 그냥 미역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메 미역을 처음에 이렇게 불리지 않았는데 바로 그렇게 연한 게 된다는 거. 연한 어린잎이 있다는 거. 이런 게 우리들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고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되어있는 것만 우리는 보고 그냥 가격만 비교해서 산다는 거죠. 알 권리가 정말 없는 거예요. 어린 미역을 가지고 만든대요. 초사리 미역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미역은 요드와 칼슘과 미네랄이 아주 많아서 산모들에게도 아주 좋은 영양 공급이 되는 미역인데 이렇게 남해안 청정지역 완도에서 2, 3월 초에 초사리를 채취한대요. 초사리는 이렇게 늦사리 미역보다 한 3분의 1 정도 작아요. 그러면 얘가 이만큼 커도 되는 아이인데 이걸 그 전에 자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손실이 되겠어요. 더 비싸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아메가 비싼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초사리 부분 중에서도 맛과 영양이 가장 뛰어난 일부분만 가공 생산하는 거예요. 초사리라고 그냥 무조건 싸그리 몽땅 다 쓰는 게 아니라 검사도 하고 가장 좋은 부분만 사용한다는 거죠. 네, 육안으로 밀가루 뿌린 것처럼 소금꽃이 피어있는 염화 현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최고급 특등급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김도 초사리 김이에요. 원초 자체가 초사리 김이에요. 그래서 엽채가 여리고 부드러우며 고유의 맛과 향이 풍부한 특징이 있어 예로부터 귀하게 여겼죠. 이런 것들이 광고로 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명품이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멸치를 그냥 수산 시장에서 산 거랑 백화점에서 산 거랑 다르더래요. 때깔이 다르고 맛이 다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먹어봐도 맛이 다르더라고요. 백화점 왜 다를까요? 가격 되게 비싸잖아요.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제품 자체가 좋아요. 쪄서 만드는 거, 멸치가 쪄가지고 말리는 거나 그냥 말리는 거나 백화점에 들어가는 멸치를 말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근데 어떻게 하신다면 우리 멸치를 이렇게 갖다가 대충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하나 펼치듯이 펼치세요. 정말 깨끗하게. 그래서 백화점 멸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벗겨지거나 아이들이 비닐이 이상해지는 애는 거의 없어요. 되게 깔끔해요, 진짜로. 반짝반짝해요. 비싸요, 진짜 비싸요. 근데 아무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가격이 그닥 비싸지 않은 거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이게 백화점에 가서 같이 널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광고 같이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살 사람 없죠, 돈만 있으면. 다 사겠죠. 근데 그렇게 비싸게 안 한다는 거죠. 장인의 기법과 기업의 공법과 노하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김만 원초 하나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좋아요. 국산 들기름. 들기름 비싼 거 아시죠? 네. 유기 참기름. 유기 해파리. 유기농이에요. 유기농이에요? 그 다음에 국산 천일염. 너무 태워먹지 않고 적당하게 잘 맛있게. 그래서 과하지 않잖아요. 너무 짜지 않잖아요. 그쵸?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맛있어요. 유기농 인증 조미료고 생육 봤더니 생육 가서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비싸요. 이 유기김. 근데 진짜 저희만큼 맛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빳빳하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거보다 훨씬 비싸요. 몇 개 안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생협을 쓰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더라고요. 가격이 정말 싸다는 것을. 그러니까 동급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다른 하품이랑 비교를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서마을 전통김은 전 세계 세 개 국가가 김을 거의 다 생산하거든요. 한국, 중국, 일본이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이 1억 3천만 속이에요. 중국이 4천만 속인데 일본은 8천만 속이고 한국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면이 바다라 하더라도 이걸 다 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이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옛날 방식이고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전통 방식은 말뚝 받고 민물 썰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가 스스로 자라는데 이게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얘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햇볕에 말려지잖아요. 그러면서 불순물이 사라져요. 그리고 얘네가 좀 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면 얘들이 썩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것들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씻겨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씻겨 나가기도 하고 햇볕을 소독도 되고 이런 역할들이 있어서 얘네들은 깨끗해요. 그런데 아예 이렇게 스티로폼 이렇게 바다에 가면 스티로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하루 종일 365일 그냥 거기 바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물질이 늘 껴있어요.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지저분한 거 어떻게? 염산을 이용해서 씻었는데요. 얼마나 지저분하면 염산을 씻을까요? 염산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써요. 설탕 만들 때도 간장 만들 때도 염산, 김할 때도 염산 참 슬프죠. 대량 생산인데 80%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이 1억 3천만 속 중에 80%가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메이 전통김의 특징은 친환경, 최상급 원초라는 것. 공인 인증 기관을 통해서 방사능, 중금속 같은 것들을 안전검사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메이 제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저온 볶음에 저온 압착. 고온 압착으로 하면 색깔이 굉장히 진해지고요. 아마 이렇게 많이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들기름, 참기름 사시면 거의 뭐 일주일만 돼도 밑에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네. 근데 저온 압착 방식으로 하는 거 가라앉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맛도 달라요. 뭐냐면 이걸 생식을 해보면 알아요. 생식. 그러니까 들기름들을 생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런 고온 압착한 건 잘 안 넘어간대요. 되게 역하고. 기름 쩐내도 많이 나고. 근데 이렇게 저온 압착한 것들은 술술 넘어간대요. 되게 부드럽게. 그리고 맛도 좋고 입안에 남는 그 끝맛이 깔끔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고온 압착이 나쁜 건 그 맛 때문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이 안 좋은 물질들을 내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기름은 왜 고온에서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생식으로 먹는 게 더 좋다고 할 정도인데 그래서 들기름이 오메가3가 다량으로 있고 저온 압착 방식이라는 거 목틀로 눌러서 한 방울 한 방울씩 짜낸다는 거 효율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메이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원료 구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유리병 같은 거 보관하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까지 냄새 차단하는 것 같은 거 환폐를 방지해주는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남부의 지중해식 식탁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올리브유인데 올리브유나 기름 같은 것들은 등급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 생식도 많이 하는 애들이라 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유기농이에요. 다른 것들은 씨앗이죠. 그러니까 압착해서 쓰는 기름들이. 근데 얘는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는 이렇게 아무래도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더 과육이 커지려면 사람들이 농약을 뿌려주잖아요. 근데 농약을 뿌리지 않고 이렇게 좀 농약 뿌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작고 좀 못생기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로 하지만 우리 몸에 좋은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그런 얘도 저온에서 압착하고 고온으로 빨리 해버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버려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관련.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닮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씨앗부터. 콩기름이 싼 이유는요, 핵산에 콩을 넣으면 화학작용을 통해서 대량의 콩기름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량이란 말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까 김도 그렇고 이런 기름도 그렇고 대량으로 많은 거 한 번에 하려고 보니까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게다가 유채씨의 씨앗은 심장병을 일으키는 성분이라고 하는데 식물성 기름이니까 되게 좋다고, 건강한 기름으로 요즘 너무 포장이 되어 있어서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제 이 심장병을 일으키는 성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이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죠.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조심해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유채씨 기름은 카놀라유는 100% GMO라는 거죠. 유전자 변형. 아직도 유전자 변형이 육종이나 이런 거랑 이렇게 헷갈리시진 않으시죠? 옛날에 얘기한 적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최고급이다. 이거는 인증 기간을 잘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증, 그냥 내가 이런 거 만들었어가 아니라 인증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씨유. 100% 이탈리아산 포도씨유. 우리 요즘 포도씨유 보면 되게 싸죠. 3,000원이면 아마 900ml 정도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좀 좋다, 폰타나나 뭐 좀 좋은 데 거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10,000원 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분명히 싼 건 그 이유가 있어요.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가격이 10,000원 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00% 이탈리아산 포도씨유 가열요리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250도 올리브유는 저온에서 아까 압착했듯이 고온으로 튀기는 음식이 절대 맛이 이상해져요. 향도 이상해지고 맛도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튀기는 음식에는 얘네들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올리브유에 대해서 또 마지막 영상만 보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한 자연을 이루어 얻은 것이 사람에게 가장 이롭다는 믿음 하나로 순수한 자연 원료에 정성의 손길을 더해 만든 원포원의 좋은 먹거리. 원포원 제품의 우수한 품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포원은 좋은 산지에서 자란 좋은 원료를 엄선합니다. 지리산의 푸른 기운이 길러낸 열매부터 남해 청정바다의 생명력,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키워낸 반짝이는 해조류까지 좋은 원료에 대한 고집은 맛과 품질의 근간이 되어왔습니다. 원포원은 정성스러운 손길을 담아내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더 쉽고 빠른 길을 알고 있지만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어렵고 까다로운 노고와 오랜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정직한 사람들, 묵묵히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우리의 다짐과 노력이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원포원은 앞으로도 좋은 산지의 좋은 원료, 좋은 사람들의 정직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우수한 제품들로 건강한 식문화를 함께 이끌어갈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사회를 위한 배려, 원포원 프로젝트.